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토마토TV의 이제 대표 장수 프로그램이죠. 종목 카운슬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 단장을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주일을 책임져준 5명의 전문 카운슬러 군단의 면면도 화려하게 또 라인업이 됐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시청자분들을 VVIP 고객으로 모시고 아주 심층적인 이제 진단을 이제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고민하고 계신 한 종목만 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좀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촌철살인 팁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진단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내 포트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롭게 달라진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월요일을 좀 책임져 주실 분이신데요. 글쎄 많은 분들이 이분을 이렇게 좀 칭하시더라고요. 토마토TV 대표 혼남 전문가 김동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 마음에 드세요? 네. 제 소개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야, 인정까지는 아닌데 마음에 네.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새롭게 만나뵙게 됐는데 첫 네.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VVIP 프리미엄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서 월요일에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 그대로 VVIP를 대하는 관점에서 좀 상세하게 종목 분석과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매매 어떻게 하고 계세요? 후광통도 좀 같이 보고 계신다고 하고 네. 굉장히 또 제가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중국, 한국을 다 보려니까 좀 정신없이 바쁜데요. 한국 시장도 괜찮고 중국도 뭐 양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수익률을 좀 많이 냈던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뭐 수익을 좀 회수하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네. 좀 판단하시니까 저희 시청자님들 포트 보시면서 또 회수할 종목이 있으면 잘 또 김동현 전문가가 좀 팁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 사세요? 예,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아, 김포에서 주셨군요. 예. 네, 네스테 프로그램은 좀 자주 즐겨보세요? 예, 거의 매일 보다시피 오래됐죠. 아, 그러세요. 상담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 가끔 아. 받아봤습니다. 아, 또 연결이 되신 거네요. 네, 오늘 또 뭐 첫 번째. 오랜만에 네, 예. 저희 또 시청자님 연결되셔서 더 또 좋은 느낌이 좀 들고요. 수익 더 많이 예. 좀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은 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지는 오래돼요. 한 15년 됐걸요. 굉장히 또 나이 내공을 자랑하시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나이 많아요. 예. 아, 굉장히 또 15년이면 뭐 감도 충분히 익히셨을 것 같으시고요. 예. 네. 주식 투자 비용은 좀 실례지만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한 2억 정도 되죠. 2억 정도. 여유 자금이세요? 아니면 뭐 조만간 네. 목돈 좀 들어갈 일 있어서 운용을 하시는 자금이신가요? 여유 자금이죠. 여유 자금. 아, 부자시네요. 네. 여유 자금으로 하시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아마 좀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올해 좀 어떠세요? 그동안 좀 수익 많이 불리셨어요? 아니, 내가 네. 실제로 한 15년 투자해가지고 네. 이게 내가 몇 달 전인가 한 2달 전인가 금년 초인가 내가 한 15년 투자해가지고 이게 뭐 이익이 얼마나 이익 날리는 없었고 손해가 네. 얼마나 났나 해가지고 내가 한 봤더니만 내가 아이고, 한국 투자하고 네. 삼성증권하고 2개에다가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아, 한국 투자에서 한 7천만 원 손해 네. 봤고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한 15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도 거의 한 2,300 손해 봤더라고요. 아마 내 보기에는 네. 글쎄 내가 자세히 봤는지 내가 HTS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지만 물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마 네. 합해가지고 전국 합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손해를 안 봤나 한 15년 동안에 네, 총 15년 동안에 총 손해본 예. 자금이 한 1억 정도. 예. 수익은 예. 못 보셨어요. 평소에 좀 투자 성향이 어떠신지를 저희가 알면도 도움 드리는데 많이 좀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매매하시는 편이세요? 내가 쉽게 하면 좀 고위험 성격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펀드에도 뭐 가까이 하기도 하고 ELS도 하기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펀드 ES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주식이 알다시피 왜 이게 하느냐면 이게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아, 그러셨군요. 네. 예, 나이도 이제 내가 나이 80, 네. 집에 나이로 한 80 하나인데, 네. 뭐 이게 이제 시간도 뭐 집에서 좀 있는 편이고, 네네. 그래서 뭐 거의 이게 저 HTS 모니터한테 거의 뭐 붙어 있는 시기죠. 장은 계속 뭐 하루 종일 보실 수 있는 여건이신 것 같고요. 지금 나이가 조금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뭐 HTS로 직접 매매하세요? 좀 어떻게 매매하세요? HTS를 하죠. HTS를 하는데.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이 토마토 방송을 보니까 방송 추천하는 주도 거 참고하시고, 하고, 네. 추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의 뉴스, 네. 또 그냥 시중의 뉴스 뭐 이렇게 시중의 뉴스 뭐 길거리 왔다 가다 뭐 이게 네. 이런 종목하고 관련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런 등등 뭐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결점이 이게 이제 손절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으세요? 네. 네. 그하고 종목 수를 한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씩 해 종목 수가 많아요. 조금씩 해가지고 네. 한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종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님, 네. 저희가 좀 어떻게 포트 운용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또 15년 동안에 하셨다고 하니까 김동현 전문가님 꽤 경력이 오래되셨거든요. 전문가님하고 거의 동급 아닌가요, 경력은? 제가 조금 더 됐죠. 좀 더 하셨어요? 네. 경력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나셔가지고. 투자 기간은 오래되셨는데 완전 초보 투자자 수준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인드나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은 앞으로 10년을 더 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성과를 못 내시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가 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혹은 증권 방송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통해서나 혹은 소개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미디어에 언급되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을 때 보통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이미 상당히 부각이 됐을 때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면 주가는 대부분이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죠.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 매도를 잘 못하신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매매 전략이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더 비싸게 올라갈 걸 기대하고 추세형으로 매매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전제가 이제 앞으로 반영될 시세가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하지만 그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모든 노출이 돼서 끝나는 시점이 되면 상투에 매수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추세형으로 매매하시면서 손절 매도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고요. 뭐 주식수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으로 하실 경우에는 손절 못 하시면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사야지 손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은 일단 이렇게 이슈로 매매하는 자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길게 가는 거는 오히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싸게 사서 아까 뭐 금리가 낮아서 투자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목돈은 그런 쪽에 싸게 사서 오히려 1, 2년을 기다려서라도 한 30% 올라가도 뭐 막대한 금리 대비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좀 소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운용하시는 매매는 뭐 정말 포트폴리오에서 뭐 10% 정도만 떼서 뭐 이슈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서 매매 즐거움 정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참 정석이긴 한데 싸게 사서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내고 파는 게 정석이긴 한데 싼지 안 싼지가 일단 판단이 잘 안 되고 또 손절매는 뭐 누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상당히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희 포트 한번 열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가지고 계신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좀 쭉 알려주실까요? 예. 기업은행이 15,000원에 25%. 네. 코나 아이 35,100원에 20%. LG 생활건강 829,000원에 10%. 대한유화 173,000원에 10%. KC 그린홀딩스 11,800원에 20%.
나머지 현금 그렇습니다. 네, 여유자금 현금도 조금 들고 계시고 뭐 대형주도 좀 껴있는 것 같고요. 김동현 전문가님 잘 아시죠, 시청자님? 네, 잘 알죠. 네, 대화 나누시면서 좀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체크해 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김 전문가님, 내가 뭐 본지 오래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네,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자산의 중요한 어떤 현금성 자산 혹은 유동성 자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놀이처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지금 오래 되셨는데 제가 앞으로도 투자하시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더 참고하시고,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는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상담을 해드릴 때 이 포트폴리오가 성격이 있거나 색깔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물려있더라도 산업재 쪽에 쫙 물려있다거나, 그리고 현금을 좀 대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혹은 지금 움직이는 뭐 좀 시세 탄력이 강한 종목들을 들어가서 수익이 나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 전략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전략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냥 종목만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종목을 이렇게 5종목을 매수하신 거고, 현금도 이게 조금 한 종목 더 사시면 아마 현금이 없어지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전략적으로 현금을 놔두신 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러나 현금은 거의 뭐 매번 보유를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팔아가지고라도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저희 오늘 이 VVIP 종목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매매 습관을 조금 바꾸실 용의가 있으시다라면요.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하자면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걸 종목 추천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아주 대중주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KT 같은 주식 있죠. 예. KT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고 아무런 이슈도 없고 주가 상승 전망도 안 나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주가는 10년, 20년 최바닥권역에서 지금 바닥권역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주식은 오히려 손절 잘 못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손절 안 해도 됩니다. 네. 1년 지나서 뭐 작년에 배당 안 줬지만 올해 배당 먹고 가셔도 이자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에 이길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다만 좀 지루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 매매 지금처럼 하시는 트레이딩을 자금을 좀 줄이시라고 제가 뭐 이렇게 충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르신들 이렇게 너무 큰 돈을 가지고 좀 위험에 좀 노출된 매매이지 않나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좀 말씀 먼저 드렸고요. 네. 종목을 하나하나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은행도 지금 보면 매수가가 15,200원입니다. 올라오고 사신 거죠? 좀 시끌벅적할 때 사신 거예요. 조금 올라와서 샀죠. 그렇죠. 원래 기업은행도 사실 뭐 4월 이전까지 3월, 1, 2월 거의 소외주고 뭐 전혀 관심 없던 주식이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뭐 5년 내 거의 저점권역이던 12,000원에 사셨으면은 좋은 투자예요. 네. 12,000원에 사가지고 몇 달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15,000원대 올라왔다면 아주 좋은 투자죠. 그런데 이 주식이 15,000원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시끄러워진 상태에서 방송에서 언급이 들어오고, 뭐 외국인이 은행주를 많이 샀다 이러면서 고가에 따라 붙으셨기 때문에 그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손실 전환돼 버리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 보고 좀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누구나 좋게 얘기합니다. 종목을 언급하 추천을 하거나 뭐 관심주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 그 좋았던 관점은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세가 바뀌면은 그 추천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 매도를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생님처럼 손절 매도 잘 못하시는 분은 많아요. 저도 사실 주식 사면 손해보고 팔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추격형 매수 내지는 시세가 진행된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반드시 손절 매도는 뒤따라야 돼요. 왜냐? 내가 비싸게 사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매도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두셔도 됩니다.
아주 과열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은행이 은행업 내에서의 어떤 MS를 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개인 금융 쪽으로, 뭐 카드 쪽도 지금 막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대 바닥은 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계부채 쪽에 대한 문제도 기업은행은 성격상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근데 뭐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은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처리들이 많이 됐으니까 은행 쪽에서는 저는 기업은행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목 대상은 괜찮은데 매수 타이밍이나 가격이 조금 좋지 못해서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이 종목은 싫어하시는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주의 성격상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목표는 중기적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도 가셔도 되지 싶어요. 기업은행은 이렇게 가시는 게 낫겠고요. LG생활건강은 다행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잘 나죠. 지금 주도권입니다. 이것도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고 매수하셨나요? 그렇죠. 화장품 지금 뭐 요새 뭐 잘 가잖아요. 네. 화장품주. 그러니까 화장품주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사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것보다 저는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주식이 좀 쉬기 시작하면 얘기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만큼 좋은 전망이 유지되지 못하면 나중에 역기저 효과라는 게 생겨요. 이만큼 좋게 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더라 라면 오히려 하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화장품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막연한 어떤 섹터나 기업에 대한 맹신은 하지 마시고, 매수가가 83만 원이시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는 보지 마세요. 83만 원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왜냐면 고점을 이렇게 넘지 못하고 만약 그 자리 무너진다라면은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이 이렇게 길게 갑니다. 3개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괜히 기다리면 되는 걸 또 손절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 관리를 하시고, 목표는 일단 아직은 주도 섹터니까 100만 원 한번 시도 정도까지는 한번 봐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0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저는 98만 원에 팝니다. 거래 많이 해보셨겠지만 내가 팔고자 하면 뭐든지 좀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냥 100만 원을 이익 목표로 잡으시고 90만 원대 후반이면 이게 단위 하나, 0 하나 더 붙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98만 정도 목표로 좀 잡으시자 말씀드리겠고, 코나아이는 이 회사 혹시 잘 아시나요? 예, 이것도 여러분 뭐 팔고 사고 했었는데. 많이. 이게 핀테크 관련주고 뭐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 카드 뭐 카드 발급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이걸 뭐 가끔 보고 팔고 사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 내가 볼 때 실적도 보고 그 재무제표도 뭐 보고 뭐 재무제표 네. 나쁜 건 나는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것도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정말하면 그 소위 재료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샀죠. 샀는데 이건 글쎄 이건 뭐 내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나는 한 3만 6천 원 이상 갈까 아닌가. 이렇게 보시죠. 제가 선생님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내용 가지고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 좋은 내용 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30,000원 올라갈 때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30,000원대부터 막 레포트가 막 기관 커버리지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나이라는 종목이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올라왔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수익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000원대 정체인데 기술적으로는 월봉의 사상 최고가 영역 들어와 있다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시세를 더 붙여준다라면은 40,000원도 가고 50,000원도 가고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뭐 스토리, 뭐 소설 쓰면서 계속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2002년도 고점이 32,000원입니다. 그 32,000원이 지금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32,000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좋다, 신고가 추세 갈 수 있다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2,000원 넘어왔는데 바로 흔들려 버렸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다시 말해 호재가 나왔어요. 그럼 개인들이 더 많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내용들 다 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 정도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이 다시 무너진다라면요, 이건 32,000원 이상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카드나 이쪽 성장을 중국으로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스마트 카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국가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그걸 단정하거나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35,000원 이시지만 10% 로스컷 32,000원은 저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저희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거는 메이저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림입니다. 실적 좋다고 호재 나왔는데 개인들이 달라붙었는데 확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주가가 훅 떨어졌습니다. 빨리 여기를 복원해야 됩니다. 36,000원을. 36,000원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50만 주 넘어가는지 보시고, 50만 주 이상으로 거래량이 36,000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손절 기준을 34,000원으로 올리시고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이 회사는 좋으니까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절 절대 못합니다. 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포트가 아니라 하나하나 종목 각계 전투라서 개별로 말씀드립니다. 대한유화는요, 정말 좋은 실적을 보였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너무 비싸게 들어가셨어요. 17만 원대. 이게 8만 원부터 두 달간 올라왔는데 거의 고가권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또한 위쪽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레포트 막 나오고는 못 갑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쉽게,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차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유화는 앞으로 뭐 전망들, 증권사 레포트 보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만큼 왔기 때문에 더 가려면 뭔가 또 추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화학 섹터 주가도 부진하고 뭐 유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약해졌고요. 그렇다면은 너무 높게 사지 않았나. 과연 이 포트, 이 종목 수익 내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17만 원 3천 원에서 18만 원 온들 수익 얼마 안 되죠. 그렇죠? 18만 원 오면 혹시 파실 건가요? 예, 나는 이거 많이 올라간 걸 샀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 되면, 팔 그러면은, 어르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손절 매도도 잘 못하시고, 예. 앞으로는 이제 잘하려고 그동안 손실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종목 고르실 때 딱 하나 큰 단점이 보입니다. 예. 반등을 목표하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주식이 한참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10만 원 너무 많이 올랐네. 12만 원도 너무 많이 올랐네. 지난번에 10만 원이었는데 19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야, 이 주식은 미쳤어. 근데 며칠 조정 나와서 17만 원 떨어지니까 다시 19만 원 가면 10% 수익 나겠네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되게 수익 날 가능성이 적은 매매죠. 비싸서 높아서 안 샀는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니까 이전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노리고 주식을 삽니다. 그 매매는요, 반등 노린다는 건 뭐예요? 올라오면 팔려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올라오면 팔려고 사는 주식은 사지 마세요. 그게 수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 같은 주식을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도 1년 내내 저항받던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85,000원. 그죠? 여기를 올 3월 달에 뚫었어요. 그리고 9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떨어져 봐야 8만 원이란 말이에요. 8만 원 지지가 엄청 강하니까. 그럼 선생님, 이런 주식을 여기서 사시면은 손절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 파는 게 아니라,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을 노리고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종목들은 보면은 실컷 상승했다가 이제 약간 쉬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반등을 기대하면서. 목표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눌림목에 잡아서 다시 40% 50% 먹어보자가 아니라 위에서 20% 밀린 종목을 잡으면 15%는 수익이 나겠지라는 전략을 보통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지 않으셔도 승률이 월등히 올라가실 겁니다. 네, 그 관점으로 이 종목과 함께 좀 말씀드리면 대한유한은 저는 손절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목표는 어느 정도 보나요? 17만 3천 원 매수가시고 지금 16만 6천 원이죠. 오늘도 17만 원 왔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손절 자리를 지나간 거죠. 저는 그냥 이 가격대 매도하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이 종목 그냥 손실 안 보시려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매몰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KC그린홀딩스는 내용은 뭐 스토리는 나오죠. 뭐 중국 그 환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공감하지는 않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그런 쪽으로 일단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환경 시장이라는 어떤 하나의 섹터에서는 KC그린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KC그린홀딩스는 월봉으로 보면 위쪽으로 13,500원 정도? 여기가 넘어가면 오히려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보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보셨는지 목표가 혹시 얼마 잡고 들어가셨나요? 뭐 현재 뭐 지금 연중 고가 13,350원 하네. 그렇죠. 이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보유 관점이라면은 이거는 16,000원, 7,000원 보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5년간 못 넘어갔던 자리가 14,000원, 13,000원대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600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시는 게 11,800원이니까 지금 수익 좀 반납하더라도 11,600원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흐름이 좋으니까. 근데 11,600원 깨지면은 먹었던 거 손해가 보니까 기다려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잘라버리시고요.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13,500원 이상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앞서 손절했던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이 종목이 커버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좌 전체 포트폴리오는 수익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두 종목 LG생활건강과 KC그린홀딩스를 최대한 수익률 관리를 잘 하셔서 나머지 손실을 좀 상충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개별 종목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계신 것도 봐드렸지만 어떻게 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점이 잘못됐었는지 그런 부분도 다 좀 수정 전략을 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이 아시죠? 반등 목표를 한 매매는 좀 하지 말자 좀 강조하셨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좀 다 들어봤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난 손절을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차트고 뭐 보지 말고 그냥 숫자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5% 뭐 무조건 5% 떨어지면 무조건 사가지고 손절하고 5%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정말 보유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볼까 이런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그냥 차트 보고 이거 뭐 예를 들어 20일 무너졌다, 60일 무너졌다 하면 팔고 뭐 그런 식으로도 이해하고 하던데 숫자로 정해서 사가지고 5% 예를 들면 3% 이하 떨어지면은 무조건 그냥 팔아버리고 눈 감고 팔아버리고 3% 이상 올라가는 걸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숫자로 손절매를 숫자로 정해놓는 거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나는 한번 좀 묻고 싶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방법은요 단타를 칠 때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단타를 할 때 사실 2, 3% 그래서 5%는 좀 큽니다. 5% 손절을 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곱하기 3 이상의 리턴 확률이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5% 이상은 반드시 보일 때 5%의 손절이 그나마 타당성을 얻거든요. 7, 8% 먹으려고 5% 손절하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죠. 그럼 3% 뭐 예를 들면 무조건 3% 떨어지면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신다라면 그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가지고 그거 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 비중을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로 좀 전환하시고 매매는 그게 맞습니다. 매매는 사정 다 봐주면 손절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내 매수가 기준으로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손절 폭에 대한 설정을 예를 들어서 5%를 하신다라면
한 15%는 그래도 보이는 주식을 하신다는 거죠. 손절 매도는 얼마의 기대 수익률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조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 7% 단타를 노린다. 라면 사가지고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 6, 7%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아래로 5%를 열어놓는 건 너무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매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수익 내고 한 번 손절하면 본전. 한 번 수익 내고 두 번 손절하면 손실폭이 막 커지는 거예요. 10% 보고 3% 손절이라면 10% 한 번 먹어도 한 3번 손절하는 동안 그 손실, 원금이 보전이 되죠. 그래서 손실이랑 내가 그래서 반드시 매매를 계획적으로 내가 여기서 사면서 어디까지 목표하겠다. 이 계획을 뚜렷하게 먼저 세우고 사셔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건 가능하나 그거는 완전한 단타성 전략이라는 걸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마음이 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목들 사정 다 봐주지 말고 끊을 때는 좀 냉정하게 끊어서 매매하자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혼자 매매하면서 참 어려움 많으셨을 텐데 전화 잘 또 주신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매매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좀 손실 많이 보고 계셔서 좀 고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포트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전히 실시간 게시판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현 전문가 이 후강통 매매도 하고 있고요. ELW 이런 ETF 매매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모두 다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장이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